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원제는 Common Stocks and Uncommon Profit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 제목도 괜찮은 제목 같습니다. 자, 필립 피셔는 장수하셨고, 자, 오늘 소개 드릴 내용은 책 전체는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 중에 제가 일부 발췌해서 어떤 주식을 사고 언제 팔고 그 다음에 이런 실수는 하지 마라, 이런 내용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필립 피셔라는 분은 성장주 위주의 투자 의견임을 미리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총 15개 체크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선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라. 자, 운이 좋으면서 능력이 있는 회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회사. 뭐 비슷하죠. 좀 헷갈리는데. 첫 번째 항목은 알코아라는 알루미늄 회사가 있고, 두 번째는 듀폰. 자, 운이 좋으면서 능력이 있는 회사는 알코아라는 회사가 최초 창업주가 비전을 갖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쭉 밀었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기술 발전이,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또 경제 규모도 발전해서 수요가 커집니다. 듀폰 같은 경우는 원래는 폭약 제조 회사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일론과 셀로판 이런 거 다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탁월한 사업 전략과 기술력, 재무 구조 같은 거를 갖고 있다. 이 책 그 내용을 꼼꼼히 보면 요 문구와 요 문구의 차이는 능동적으로 방향을 전환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조금 더 좋지만 책에서는 둘 다 투자하기에 좋은 회사라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매출이 정체될 때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R&D는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생산적인가. 일정 기간 동안 연구비 대비해서 신제품 출시 현황과 그에 따른 매출을 확인해야 한다. 뭐 R&D에 얼마를 썼다, 박사가 몇 명 있다, 이런 건 크게 중요치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영업 조직. 예전에 주병진 씨 보디가드 회사 관련해서 본인이 TV 나와서 한 얘기가, 처음에 차리고 반짝하다가 회사가 되게 어려워졌대요. 근데 그때 구세주처럼 어떤 마케팅 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한번 팔아보겠다 해서 완전 대박이 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다섯 번째, 높은 영업이익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출만 있고 이익이 없는 매출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업이익률은 몇 해에 걸쳐 조사를 한다. 최근에 모 증권사에 계신 투자자 한 분 강의를 좀 들었는데, 그분 말씀은 10년 정도 쭉 펼쳐놓고 영업이익률이 한 해라도 한 3% 이하로 빠지면은 자기들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서 뺀다고 합니다. 오래된 대기업 중에 큰 수익이 난 회사들의 공통점은 높은 이익률이 있다.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인, 임금 상승, 원재료나 설비 가격 상승, 세금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좋은 노사관계. 노사관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딱 떠오르는 회사가 몇 군데 있죠. 근데 그런 회사를 투자하려고 하면 좀 찜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동력이 적은 지역인데도 막 입사 희망자가 줄 서 있다. 그러면 그런 회사는 노사관계가 좋은 회사다. 임원들 간에도 원만한 관계. 사내 정치 이런 게 너무 좀 심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두터운 기업 경영진은, 자,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창업주가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올해 8순이고 성격은 꼬장꼬장 독단적이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회사 경영진들이 앞으로 잘 꾸려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판단해 봐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제품이 한 개밖에 없는 회사 같으면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근데 뭐 수십 수백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확히 분석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백종원 씨 관련해서 예전에 왜 포장마차 프로그램 뭐 길거리 푸드트럭 그거 할 때 보니까 장사 나름 잘 하시는 분들인데 백종원 씨가 한 시간에 몇 개 만들 수 있냐, 원가가 얼마냐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똑바로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백종원 씨의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경쟁 업체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 뭐 예를 들어 특허권이나 소매 같은 경우는 부동산, 뭐 입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뭐 롯데 백화점, 뭐 이마트 이런 회사들은 누가 그런 좀 좋은 자리를 선점하느냐,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어떤 회사들은 역 주변에만 땅을 왕창 사서 장사하는 그런 대기업들도 있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일종의 요런 경쟁력의 어떤 지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인가 장기인가, 당연히 장기여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와,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서 단기적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내용, 뭐 요렇게 한번 해주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감동하고 더 신뢰를 하게 되겠죠. 성장 투자를 위해 증자 계획은 문구 자체는 그렇게 나쁜 문구가 아닌데 증자를 안 하는 게 좋다. 주주 이익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뭐 전자나 뭐 화학 이런 쪽은 투자가 한번 들어가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LG화학 그 회사 소개를 할 때 사업 보고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회사 정기 점검하는데 소요된 비용 1,000억, 규모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하면 뭐 수조 수십조 단위도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갖고 있는 현금이나 뭐 자산이 적으면 증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 비율을 잘 살펴라. 경영진의 위기 대응 능력.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경영진이 처하는 어떤 대처는 투자자에게는 귀중한 단서가 된다. 예전에 삼성 갤럭시 노트 7 터졌을 때 다 이렇게 환불을 해줬죠. 뭐 그런 거는 아마 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다음번 뭐 할 때 뭐 조금 혜택 주겠다 이렇게 좀 찝찝하게 해버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이미지 광고에 뭐 수십억 수백억씩 투자를 하는데 이런 사건 하나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 뭐 어떤 회사는 리콜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돈 아끼다가 리콜을 안 해서 막 이미지가 되게 나빠진 그런 회사들도 있죠. 자, 진실한 최고 경영진. 요 내용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책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 내용을 보면 최근에 이슈된 회사들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가족의 직위나 임금이 실제로 하는 일이나 뭐 가치에 비해서 너무 높다. 챙겨주는 거죠. 그다음 자신의 부동산을 회사의 시세보다 높게 판다든지 아니면 임대한다. 이렇게 남겨 먹는다. 그 다음에 납품업체에 본인 소유 중개업체를 통하도록 해서 뭐 커미션을 먹는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경영진은 좋은 경영진이 아니다. 자, 언제 살 것인가? 결론은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라. 전통적인 방법은 앞으로 경기가 좋을까 나쁠까 이것저것 점검하고 괜찮다 싶으면 매수를 하는데, 문제는 이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확률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투자 거장들의 책들을 보면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돈 잘 벌고 유명한 분들도 나는 미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나무를 보라는 거는 오히려 어떤 성장주가 신기술 개발 단계에서
상업적인 대규모 생산 초기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자, 어떤 이야기냐? 테스트 가동을 합니다. 상업 가동을 하기 전에. 그러면 뉴스가 뜨고 매수자 몰리고 주가가 치솟죠. 근데 실제로 상업적인 생산을 해보니까 버그도 있고 예상치 못한 비용도 들고 재무가 안 좋아져요. 한두 분기 정도. 그러면 이제 실망 매물도 나오고 루머도 돌죠. 이 회사 거짓말이더라. 그래서 주가가 연중 최저치 찍고 이럴 때 그때 사라. 자, 어떤 비유를 하느냐? 테스트 공장 가동은 비포장기를 10마일의 속도로 운전하는 것과 같고, 상업적인 가동은 비포장기를 100마일의 속도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 바이오 주식이 있어요. 가상의 회사입니다. 어떤 제약회사와 대학교가 항암제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좋더라. 폭등합니다. 근데 실제로 임상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좀 지지부진해. 폭락합니다. 외국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공동 연구한다. 이래도 이제 한번 폭락하고 나면 뉴스에 대한 반응성이 좀 떨어지죠. 무반응합니다. 근데 삼성 완료되고 FDA 승인되고 그리고 실제로 항암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된다 해도 기존의 항암제보다 가격 경쟁력이나 효과 면에서 뛰어난 점이 없으면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시장의 수요도 괜찮더라. 그러면 폭등한다. 요런 단계가 있다면 요 정도에서 사면 되겠죠. 자, 언제 팔 것인가? 간단합니다. 매수할 때 실수한 종목, 앞에 이야기한 15가지 포인트를 충족하지 못할 때, 그 다음 더 나은 종목으로 교체할 경우. 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주식을 안 판 건 아닌데, 모토로라하고 그런 회사는 아마 20년 이상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 선전하는 기업 주식을 사지 마라.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너무 포장하는 회사는 사지 마라. 저번에 제가 뉴스 관련된 동영상 하나 소개했었는데 이 회사 CEO 인터뷰 화려하게 뜨는 벤처 이런 식으로 뉴스가 너무 많이 뜬다 하면 다 돈 주고 광고한 걸 걸 수도 있거든요. 훌륭한 장외시장을 무시하지 마라. 장외시장에도 되게 좋은 회사들 많은데 KOTC 같은 경우에 경우를 갖고 얘기하면 조심하셔야 될 거는 격차가 너무 커요. 진짜 이거 무슨 구멍가게 같은 이게 시장에 팔릴까 싶은 제품을 갖고 있는데 파는데 장외시장에 등록된 경우도 있고 이건 진짜 상장되면 대박이다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 표현에 현혹되지 마라.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익에 비해서 높은 주가를 무조건 고평가라고 속단하지 마라.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 초기에, 삼성전자 초기에 이럴 때 너무 적은 호가 차이에 연연하지 마라. 이거는 간단합니다. 현재 가격이 오늘 가격이 대충 괜찮다. 하루에 10% 20%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몇백 원 아끼려고 그러지 말고 시장가로 그냥 사라. 자, 투자자가 해서는 안 된 실수들 6번째, 과도하게 분산 투자를 하지 마라.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사는 거는 차라리 분산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거로총 비유를 하는데 군대에 가면 왜 휴식을 하거나 쉴 때 총을 땅바닥에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요거를 이제 거로총이라고 하는데 1개, 2개는 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5개쯤 되면 딱 정확하게 세우기 쉽거든요. 근데 한 40개, 50개가 되면 오히려 무너진다.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했습니다. 개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런 비유가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전쟁 우려로 매수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책이 좀 써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쟁은 무슨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전쟁이 날 수 있죠. 미중 무역 전쟁 이게 전쟁이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관련 없는 통계 수치들을 무시하라. 요거는 과거의 주가가 얼마였다. 얼마였기 때문에 지금 많이 싸다가 아니고 현재 기업의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되게 비쌌는데 지금은 싸다. 근데 뭐 이익이나 매출도 많이 줄었다 하면 그게 싼 게 아니거든요. 그런 통계는 무시하라. 그 다음 매수시 가격도 중요하지만 시점도 중요하다. 이 회사가 아주 전망이 좋은데, 예를 들어 97년도에 800원대, 근데 99년도에 1500원인데 전망은 좋은데 2배나 올랐다. 이거 사 마라. 이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97년도에 한 7, 800원 했고 99년도에 한 뭐 1000원에서 한 2000원 요 사이 왔다 갔다 했던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같은 경우는 과거의 가격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중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